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4년 11월 28일 자 제주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부산경마 때 공지를 드렸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제주경마는 별도로 새롭게 모현진 위원하고 같이 찍는다고 그랬는데, 자 모현진 위원이 몇 기이셨죠? 전 제주 4기였습니다. 아 그러면 동기가 누구죠? 지금 이제 현역으로 뛰고 있는 장우성 기수나 오. 한영민 기수, 네. 김경훈 기수, 어. 이재훈 기수. 예, 제일 잘 타는 기수들이네. 지금 이제 한창 전성 기수. 그렇죠. 장우성 기수는 뭐 최고의 테크니션. 요즘 뭐 한영민 기수도 잘 타는 기수고, 그 굉장히 고참 쪽에 속하네요. 그래도 비교적 중고참. 중고참이죠 이제. 네, 나이 중고참. 나이 같은 거. 아,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저희 제주경마 방송에서는 이제 기수 출신이고 또 제주경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또 잘 알고, 또 기수의 심리라든지 또 작전이라든지 또 그때그때 이제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 팬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가지고 살아있는 그런 경마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모현준 위원이 어찌됐든 새롭게 이렇게 합류를 하셨는데 예. 소감. 일단 제가 지난주까지는 오세현 위원님과 좀 방송을 촬영했는데, 그렇죠. 좀 예상가들 개인 사정 때문에 네. 제가 다시 이제 강타 위원님께 접선을 해서 네.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요. 강타 위원님과 이렇게 방송을 찍어서 영광인데, 앞으로 이제 강타 위원님과 저는 이제 제주경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한 정보만, 적중을 위해서 확실한 분석과 정보만을 꼭 상세하게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모현준 위원이 고배당 적중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뷔한 게 언제시죠? 제가 지금 1년이 좀 작년 8월 16일쯤에.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은 고비당을 굉장히 많이 적중을 하더라고.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나름대로 또 노하우도 있고 또 조교 관찰 능력도 있고 또 말을 달아본 또 그 횟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말의 특성 같은 걸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보다는 아무래도 제주경마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것 같고, 또 반면에 또 인맥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면에서나 뭐 분석이면 분석, 정보면 정보, 자 어떤 면에서도 모현진 위원이 뒤지는 그런 위원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좋은 알찬 방송이 될 거라고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금주 제주경마가 이제 금요일날 4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예전에 좀 배당이 없더니만 요즘 좀 배당이 터지는 경향이 있어요. 지난주부터 조금씩 서서히 살더니 지난주에는 완전히 모두 다 배당으로만 대끼리가 없어졌어요. 대끼리들이 다 꺾어지는 바람에 그렇지. 힘들었죠. 그래서 요즘 제주경마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원래가 또 제주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경마 쪽에 상당히 이제 비중이 많이 가고 있는데, 자 이번 더욱더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정보 내지는 살아있는 분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편성 흐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주 편성 역시 지난주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강축 마필들이 있었는데 그 강축 마필들이 못 꺾어지는 그런 상황이 났었고,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 편성을 다 분석해 봤을 때는 그렇게 딱히 강축은 없습니다. 상당히 혼전성을 띄우기 때문에 좀 제대로 분석을 해서 조교편과 정보를 다 종합을 해서 턱만 든다면 적정한 한 20배 정도의 고배당은 확실히 적중을 시킬 수 있다고 믿어 있지 않겠습니다. 월말경마다 보니까 편성 자체도 은근히 혼존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자세로 지금부터 제주교차 2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2경주입니다. 나름대로 충막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모현준 위원이 세게 보시고 좋게 보시는 마필.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4번마 다락꽃을 아주 강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이 다락꽃이란 마필 지금 직전 경주 때보다는 이제 휴양을 다녀와서 직전 경주 때 제가 솔직히 산책도 가지 마라. 왜냐면 휴양을 갔다 왔기 때문에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승부는 안 할 거라 판단했는데,
박준호 기수였죠. 참 제주에서 이름난 말 못하는 기수인데 요즘 잘 타죠? 요즘 갑자기 잘 타더라고요. 네, 완전히 박태종이 됐어요. 예. 그러더니 이마필이 감춰있다 생각했었는데 그거를 여지없이 삼척에 끊는 능력치가 어느 정도 보여준 그런 경주였다고 판단합니다. 직전 경주 때는. 네. 근데 이번 경주 역시 뭐 직전 경주 편성보다는 뭐 같이 뛰었던 마필도 다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직전에는 어민업이었고 이번에는 무조건 승부를 할 거다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 가기 때문에 저는 이마필 충분히 휴양 갔다 와서 아주 좋은 걸음력 보여주고 있고 뭐 선입형에서 좀 선출형에 가까운 그런 마필인데 이마필이 추진력은 상당히 세고 뭐 900m가 좀 거리가 짧아졌지만 직전보다 짧아졌지만 이마필이 승부 타이밍이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우승감으로는 손색이 없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1번 선동량이 당연히 인기만으로 무조건 팔릴 것 같은데 1번 선동량 또 등짝도 지금 전현준 기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팔릴 거고 또 1번 게이트고 지난번에 또 고객사랑 특별경주에서도 또 보여준 게 있으니까 1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난주 역시 제가 주력으로 5번마 한라영선과 6번마 한정영하고 주력으로 이제 적중을 시켜드린 바 있는데 이마필이 직전에는 선행마인데 뒷심이 부족했어요. 부족했는데 당시 직전에 김영석 교수가 상당히 칼을 갈았기 때문에 대상 경주였기 때문에 또 상당히 칼을 갈아서 뭐 아쉽게 2차에 머물렀습니다만 그 뒷심은 이번 주 조교 상황을 봤을 때도 충분히 남아있고 뭐 거리 짧아진 바로 봤을 때 이마필 1000m도 예전에 뛰었었거든요. 뛰었기 때문에 이마필 전현준 기수가 뭐 기승한다면 충분히 뭐 후차권까지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마필 역시 유심있게 지켜봐야 할 그런 마필입니다. 네, 어차피 일본은 이제 당연히 인기마, 100% 인기마고 또 누구나가 볼 수 있는 마필. 그러니까 1번은 뭐 일단은 누구나가 볼 수 있는 마필이고 그러면서 4번 다락굿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저도 좋게 보는 말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는 9번 녹색전사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녹색전사가 사실상 공백을 갖고 있습니다. 공백을 갖고 있고 또 제주경마 쪽은 9주면은 공백이라고 그러죠. 휴양이라고 그러야 돼요. 그러니까 2주 간격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고 1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9주면은 휴양마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 경주에서 김영래 마방에서 5번 한해실천하고 9번 녹색전사 2두를 출전시키고 있는데 주로 훈련으로 보나 또 마필 자체 공백 이전의 능력으로 보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뭐 1번 선동량은 누구나 보는 마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현준 위원은 4번 다락굿 강력하게 얘기해 주셨고 저는 이 9번 녹색전사를 언급을 드렸던 경주입니다. 그러면 이번 이 경주는 결론적으로는 4번 1번 뭐 9번 1번 해가지고 1번은 뭐 대부분이 가져가야 되는 막걸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3마리 정도로 언급을 드렸던 제주교차 2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인데 오늘 모현준 위원은 승부처가 어디예요? 저는 마지막 경주 7경주를 좋았습니다. 한 경주밖에 안 해요? 예. 승부처 8경주다 보니까 금토 8경주다 보니까 제가 판단에는 이제 금요일날 메인 승부 하나 잡고 그리고 토요일날 중메인 승부하고 메인 승부 또 하나 잡고 이렇게 3경주를 그래도 2개 경주는 해야 되지 않나? 저는 현장 예상편에서는 아침에 예상편을 때렸을 때는 이제 7경주는 메인 승부로 지정하고요. 중메인 승부처 좀 이제 현장까지 갔을 때 촉이나 뭐 이런 게 왔을 때 현장 승부로 그때 이제 제가 현장에서 중메인 승부처라고 지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스타일이 다 전문가마다 틀리니까 하여튼 오늘 모현준 의원은 제주교차 7경주가 메인 승부처라고 하니까 자, 이따 뭐 직접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이 경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강축이 없는 검은더기가 좀 팔릴 거는 같은데 나름대로 뭐 강축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편성인데 어느 말을 세게 봐요? 저는 이번 주 조교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래도 1번마 선봉여신이 이번 경주에서는 좀 안정적인 강축 마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 선입행의 마필로서 뭐 좀 따라가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필에 좀 결정력은 없지만 막판 1등 우승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후착감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승식에서는 이 1번마 선봉여신을 놓고 가심이 좀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편성은 사실상 인기도로 보면 10분 검은더기가 좀 팔릴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글쎄요, 검은더기가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예전만큼 팔리진 않을 거라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워낙 퍼져버렸어요. 졸전을 펼쳤기 때문에 지금 조교 상태를 봤을 때 조금 약간 회복기는 보이지만 예전만큼의 그 완벽한 모습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보였다 판단이기 때문에 뭐 제주도 현지에서 조교보는 부신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입소문 나다 보면 그렇게 강추는 팔리지 않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10번 검은도기가. 사실 선봉여신이란 마필이 그 이전에는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입상을 성공했는데 네. 그 이전에는 인기만을 팔리고 계속 부러졌단 말이에요. 거의 그죠? 부러졌죠. 네, 거의 부러지고 또 한계부중에 걸려가지고 60km를 계속 달다 보니까 이제 한계부중에 달려가지고 거의 부러졌단 말인데 그간 두 번의 경주는 반대로 또 배당을 갖고 들어왔어요. 네. 특색 있게.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마필 자체가 왠지 모르게 한 번은 999 거의 중배당을 갖고 왔고 지난번에도 13.1배면은 뭐 적은 배당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일본 선봉유신이나 마필이 금주 조교 상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딴 말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10번 검은덕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 졸전을 펼쳐져서 생각보다는 덜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8번 컬렉션을 굉장히 좋게 보는데 예. 오윤준 의원은 8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8번마 네. 마필은 오른쪽 다리죠. 오른쪽 다리 발목에 이제 건자염이 있기 때문에 좀 파인기가 있습니다. 파인기가 네. 있는데 이 마필 이제는 좀 그 파인기는 만성이 됐고 만성에서 그 조교 시에는 좀 약간 쩔뚝거리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마필이 이제는 제주마들은 만성이 금방 옵니다. 마포도 뛰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 지금 회복세는 이미 와 있고 이제 상승세 칠 타이밍이 아닌가. 이 마필 직전에도 승부는 걸었지만 아쉽게 뒷심이 조금 부족했다 판단하는데 이번 주 조교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 조교는 굉장히 좋다. 예. 조교 우승화.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네. 또 괜찮게 보는 마필은요? 아 저는 복병권으로 지금 염두를 두고 있는 마필이 이 9번마 남대문과 예. 2번마 한라히어로인데 이 한라히어로가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계속 못 들어왔거든요. 딱 한 번 먹었던 것 같아요. 또 우승은 딱 한 번 했는데 이 마필이 마필 이름 값어치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그 성적을 냈는데 이 마필이 지금 상당히 예전 직전부터도 좀 회복세를 와 있고 지금 이 마필 발걸음이 좀 많이 틀려졌다. 예전만큼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남대문이라는 마필 같은 마방인데 이 한라이어로가 같은 마방인데 문제는 이 마필 역시도 회복세를 갖고 왔고 거쳤고 이제는 이제 적응할 때가 되지 않을까. 제가 이번 경주 봤을 때는 4번마 다도해가 강한 선행력을 발휘할 그런 경주라 판단되고 10번마 검은덕이도 강한 선행력이 있는데 이 남대문도 선행력이 못지 않거든요. 상당히 강한 마필이고 제가 판단해서 일단은 지금 제주 기술이 이제 떠오르는 샛별이죠. 김홍건 기술을 또 불러왔기 때문에 좀 배당권에 좀 그 기술 tum짝에 맞게끔 좀 배당권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할 듯 싶습니다. 아, 배당만으로는 남대문을 좋게 본다. 예. 김홍근 기수가 신인 기수 중에서 제일 잘 타는 것 같아요. 지금 올해죠. 네. 올해 신인 기술 2명이 들어왔는데 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전부터 저도 다른 방송을 찍을 때마다 이 김홍건 기술을 말씀드릴 때 김준호 기수하고 같은 동기인데 제가 판단 항상 그랬거든요. 김홍건 기수가 더 실력이 더 낫다. 조교 때 그 조교하는 스타일이나 좀 자세나 이런 거 봤을 때 상당히 안정감 있고 겁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김홍건 기수가 제2의 전현준 기수만큼 좀 명성을 날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는 마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6번 왕세자입니다. 어차피 10번 검은덕이가 레이스를 주도할 것은 뭐 전전주 등짝이니까 거의 90%는 된다고 보면 일단 뭐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이 레이스 자체 흐름은 비교적 빠르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제가 지금 얘기하는 왕세자나 남대문이나 1번 선봉여신이나 컬렉션이나 이런 마필들이 선입권이거든요. 그러면 10번이 부러지면 이 4마리 중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선두권이 레이스가 빠르고 어차피 그 마필의 상태가 베스트가 아니라면 어쨌든 레이스 자체는 빠르게 하니까 그로 인해서 이점을 보는 선입형 강자들이 제가 보기엔 6번 강세자나 왕세자나 아까 얘기했던 1번 선봉유신
그 다음에 8번 컬렉션이나 뭐 9번 남대문 같은 마필들이 이변을 연출하던 입상을 하던 요 선에서 입상권이 압축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현준 의원은 1번 선봉여신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을 해주셨고 9번 남대문의 배당 가능성, 저는 6번 왕세자를 언급드렸던 제주교차 4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도 뚜렷한 충막감의 마필이었고 예. 사실 입상마를 압축하기도 쉽지 않은 경주예요. 은근히 혼전 경주고 배당이 나오면 999도 나올 것 같은 아주 예, 상당히 어려운 기본 배당 자체가 높게 형성될 것 같은 그런 형국인데 모윤준 의원이 특색 있게 또 조교 좋은 마필 뭐 이런 마필을 한번 언급을 해주세요. 저는 항상 좀 이 마필 4번 말량을 상당히 의심 있게 보는데요. 자, 이 마필은 초반 경주 초반 순발력은 그렇게 뭐 빠른 습성은 아닌데 이 마필의 장점은 경주 3코너 중반부터 스파트하는 그 뒷심이 상당히 좋습니다. 추진력도 좋고 뭐 직전 경주 처음 1200 경주를 처음 뛰어봤는데도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나쁜 능력치는 아니었거든요. 처음 뛰는 것 치고는 상당히 좋은 그 능력치를 선보였다. 이 마필은 거리가 늘수록 제가 판단했을 때 뒷심이 어느 정도 있는 마필이고 이제 뒷심이 차츰차츰 점차적으로 이제 뛸 때마다 보완이 되겠죠. 보완이 되다 보면 이 마필은 장거리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단거리보다는 거리가 늘수록 더 유리한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직전 경주 적응했고 뭐 거리 적응 다 끝냈으니까 이 마필 충분히 입상권 한 자리는 차지해 줄 그런 마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4번 말량. 저도 4번 말량 같은 거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 어차피 편성 자체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라 3등급인데 9번 특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9번 특선 이 마필이 선입형의 마필이었는데 직전 경주 뒷심이 좀 딸렸다는. 근데 이번 주 조교 봤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 개인이 그렇게 많이 보완은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그 당일 4시 상태까지는 꼭 지켜봐야 할 그런 마필이라고 판단합니다. 인기만 아니에요? 이 정도 인기만. 이 편성에서는 인기만요. 9번 특선이 인기만데 저는요 왜 이걸 물어봤냐면 조교가 뭐 지난번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건 없다는 얘기네. 근데 인기를 모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윤덕상 마방의 주전 기수는 당연히 이재용 기수죠. 예. 이재용 기수인데 지금 김경훈 기수는 저기 고영동 마방에 있는 기수고. 예. 그런데 타조로 기성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언급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바로 이 돈이 꿈이라는 마필 때문에 9번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쓰면은 좀 그런데 뒤통수 경마라고 그러거든. 제가 얘기하면. 그러니까 9번이 인기는 잡아먹고 실질적으로 승부는 돈이 꿈이 때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필 자체가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를 걸고 있었지만 윤덕상 마방의 마필들이 대부분 그래요. 힘을 모아서 뛰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이 진치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막 잘 다니는 말이 아니라 딱 간격 두고서 마지막에 라스트 스파트로 때리는 그런 유형의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마방의 마필들을 보면 어떤 마방의 마필들은 300kg 넘는 말을 좋아하는 반면에 윤덕상 마방 마필들은 또 300kg가 넘는 말들이 별로 없어. 제가 이렇게 보면 그쵸. 진치도 그렇고 거의 280 정도. 그게 또 마방의 특성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힘을 모아서 쓰는 그런 마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9번이 팔리는 말이니까 요 마필은 지금 모현준 의원도 뭐 그렇게 인기에 비해서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지난번과 크게 변화는 없다는 얘기였고 그래서 저는 3번 돈이 꿈이 오히려 승부가 있다고 했고 또 4번 말량은 또 모현준 의원이 강력하게 언급을 해주신 말이니까 또 다른 배당마 있나요? 이번 경주에서는 저는 1번마 전원마을 이 마필 오랜 휴양을 다녀와서 직전 경주 적응 끝냈는데요. 한 2달 정도 휴양을 다녀왔죠. 근데 저는 이 마필 능력치는 1200까지는 무조건 한 방은 있습니다. 1400까지는 지켜볼 마필은 아닌데 이게 1200까지는 충분히 있는 마필인데 문제는 요즘 박준호 기수가 한 건씩 건드린단 말이죠. 자체 경주도 뭐든 한 건씩 건드리게 들고 꼭 배당말을 뭐 물론 박준호 기수가 뭐 어떤 말을 타든 다 배당말이지만 그래도 이 마필이 좀 메리트가 있다 생각합니다. 발걸음도 좋은 상태고 직전 경주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냥 경주적으로만
했고 걸음열은 상당히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 박준호 기수를 완전히 어차피 못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박준호 기수 일부러 올려놓고 승부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배당을 노려서. 네, 그러니까 배당만으로는 일본 전원 마을을 노리는 게 노림수를 갖고 노려보는 게 좋다. 자, 그럼 이번 제주교차 우경주는 모현준 의원은 5, 4번 만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언급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저는 3번 돈입금을 언급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현준 의원이 1번 전원마을의 배당 가능성까지 노크를 해보자고 얘기를 했고, 9번 특사는 뭐 인기마니까 여러분들이 잘 요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7경주는 오늘 모현준 의원의 메인 승부처인데 왜 메인 승부처를 잡았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1400 경주고 이 경주 역시 지금 직전에 아주 좋은 능력치 선보이면 깜짝 배당 터뜨렸던 5번 마 백돌이 있는데, 와, 진짜. 자, 이 마필이 한 번 우승했다 해서 감히 이거 믿고 갈 수 있겠냐, 예. 또다시 믿고 갈 수 있겠냐. 뭐 기록적으로는 이 마필을 따라올 수 없는 기록인데 제가 판단해서는 이 마필은 상당히 주행 압력이 있던 마필이고 기승자가 상당히 굉장히 버겁게 타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이 강추로 팔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장에서는 이 마필을 접고 타 마필과 함께 좀 준배당, 제가 생각하는 준배당 한 10배에서 15배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은 그런 배당을 안고 가기 위해서 이 경주는 메인 승부를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5번을 꺾고 가는 게 메리트가 꺾어요? 아니면 바닥에다 받쳐? 바닥이죠. 네, 바닥으로 받친다. 강축으로 안고 갈 축만은 아니다. 네. 그러면 원래 스타일상 그 메인 승부차에 딱 한 마리도 얘기를 안 했나요? 보는 마필? 저요? 네. 예. 아, 원래 안 했구나. 아, 그러니까 우리는 제 방송은 또 이게 제가 하는 거는 또 한 마리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마리를 얘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모윤진 의원은 지금 5번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마리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전 6번 귀추입니다. 어떻게 보면 백돌과 좀 비슷한 냄새를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꾸준하게 뛰는 말보다는 깜짝 입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편성은 사실 뭐 5번 백돌이라든지 10번 꿈의 전사 이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인기권 전적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고, 6번 귀추가 지금 전현중 두 짝인데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연 인기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이 6번 귀추는 이 편성에서 꼭 한번 제2의 백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이 마필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6번 귀추에 대한 배당 가능성을 놓고 해보고, 10번 꿈의 전사는 팔리는 말 아닌가요? 예, 기록적으로도 팔리고 네. 이 마필은 항상 이 1400m 뛰일수록 뭐 거의 한 8배 정도는 팔리죠. 그러니까 요 마필은 네. 그러니까 어쨌든 모현준 위원의 이번 경주가 이제 메인 승부처인데 5번 백도를 뒤로 돌리고 노림수의 충마와 노림수의 그 후차권을 갖고서 중배당 이상 단통 승부를 해본다고 하니까 이번 7경주에 여러분들 모현준 위원의 많은 성원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번 7경주에서 배당권 전력인데 6번 귀추를 언급을 드렸고, 뭐 10번 꿈의 전사나 뭐 이런 마필들 뭐 이번 경주에서는 뭐 안 팔릴 마필들이 거의 3번마 빼놓고는 모두 다 팔릴 마필들인데,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 8번마 검은여거 이 마필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굴건염 때문에 그 다리를 잘 못 뻗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원래 1200까지는 굉장히 능력치를 선보였던 그런 마필인데 지금 1400 올라와서 좀 다리 부상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파인기도 있고 그렇게 회복된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고, 이 마필 제가 판단해 이번 경주에서도 3코너까지는 올라왔다. 이제 4코너 진입 시에 이제 걸음 죽는 모습 보여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또 이렇게 좋은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거를 모현준 의원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다 오픈을 해주시니까 뭐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거의 다 다른 방송에서 볼 수가 없는 내용이고 또 다른 방송에서 접할 수 없는 내용인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 좀 글을 올려주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을 해달라 얘기를 하시면 앞으로 그걸 잘 얘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첫 방송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오늘 첫 방송인데 저도 이제 질문도 많이 할 거고 또 이제 말에 대해서 또 복귀상으로 또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왜 이랬는지 그런 궁금한 사항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해드릴 테니까 자 어쨌든 뭐 좋은 저희는 못 맞히더라도 여러분들은 꼭 저희 방송에 도움이 돼서 좋은 성적이 이어졌으면 좋겠고 또 좋은 방송이 됐으면 저희들의 ARS도 한번 들어주셔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토요일 경마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